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통증이 있는 루푸스 환자의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네. 혹시 지난주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미니 강의 내용을 좀 짧게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근육 통증, 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루푸스 여성분의 실제 한방 치료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루푸스 확진받은 지 2개월이 된 시점에 한방 치료를 양방 치료와 병행을 해서 약 1년여간 치료를 했던 루푸스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죠. 네. 루푸스 진단 2개월 만에 한방 치료를 병행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였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1년에 한방 치료를 양방 치료와 병행하면서 중간에 혈액 검사하면서 한방 치료의 결과를 혈액 검사로 판정을 하면서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스테로이드를 아주 소량씩 민감하게 섬세하게 조절해서 결국 스테로이드 의존성을 벗어나서 스테로이드를 다 끊은 상태에 도달하고 임상적 관해 루푸스 완치 상태에 거의 다 도달했던 그런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미니 강의 내용의 이제 핵심은 이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루푸스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때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루푸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대부분 복용하시는데 이 스테로이드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줄이는 것도 힘들고 완전 끊는 것은 정말 힘들다. 왜? 스테로이드 줄이자마자 루푸스 증상이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루푸스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로 완치 상태, 임상적 관리 상태에 도달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방 치료를 보다 이른 시점에 병행하면 더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급적 루푸스 진단 이후 빠른 시간 내로 3년 이내로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고, 스테로이드도 가급적 적은 양을 드실 때 많이 안 드신 상태에서, 오래 안 드신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루푸스 스테로이드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미니 강의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루푸스에 대해서 또 치료 사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루푸스와 항말라리아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시던 루푸스 여성분의 실제 한방 치료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나오는 이 항말라리아제. 일단 항말라리아제라는 약물이 루푸스 환자들에게 실제로 많이 처방이 되는 그런 약인가요? 네.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는 루푸스 여성분들이 대부분 드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항말라리아제는 스테로이드만큼이나 루푸스 여성분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루푸스 여성분들이 주로 복용하시는 항말라리아제에는 옥시크로린, 듀록정, 할록신정 이런 항말라리아제들이 보통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말라리아제는 루푸스에서 사용하는 약물 단계가 있다고 할 때 A, B, C, D,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있다고 할 때 A에 해당하는 가장 1단계에 해당하는 약물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는 루푸스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꽤 많이 사용되는 약이 바로 이 항말라리아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스테로이드제와 항말라리아제, 이 두 가지 약물의 차이점은 그럼 뭘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항말라리아제만 복용하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만 복용하신 분이 있고, 항말라리아제와 스테로이드를 한꺼번에 같이 복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좀 가볍거나 루푸스 초기의 가벼운 염증 상태, 염증 상태가 약한 분들의 경우는 항말라리아제만 드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루푸스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서 염증 상태가 심해지고 면역 이상 반응이 심해지면은 스테로이드를 추가하게 되고, 스테로이드를 추가한 다음에 더 심해지면은 이제 면역 억제제까지 복용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항말라리아제를 드시는 분들은 A, B, C, D에서 A단계에 해당하는 1단계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항말라리아제만 드시는 루푸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루푸스 여성분들에 비해서 증상이 조금 가볍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항말라리아제만 드시는 루푸스 여성분이 계시다고 할 때 예. 일단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함께 드시는 루푸스 여성분들에 비해서 몸 상태가 가볍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거나 듣는 분 중에서 루푸스 여성분 중에서 항말라리아제만 복용하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다른 루푸스 여성분들보다는 몸이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신 분들이나 면역억제제를 같이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그리고 할록신까지 복용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항말라리아제 이렇게 세 가지가 믹스가 돼서 콤비네이션으로 복용하신 경우는 증상이 그만큼 안 좋다고 이제 볼 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A, B, C, D 단계, A단계, 1단계에서는 항말라리아제만 복용하고 B단계에서는 스테로이드제가 추가가 되고 C단계로 넘어가면 면역억제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에서 항말라리아제만 드시는 분들은 A만 드시는 거고 더 심해지면 A하고 B 조합이 되는 거고 더 심해지면 A, B, C 항말라리아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이렇게 A, B, C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지난주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가 잘 듣지 않은 시점이 되면 그 심각한 상황 때문에 한방 치료를 하러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항말라리아제만 복용하시는 루푸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예. 루푸스와 이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끊는 과정을 이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스테로이드를 끊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란 약은 4분의 1이나 반알만 줄여도 루푸스 증상이 확 올라온다. 그래서 끊는데 굉장히 어렵고 섬세한 민감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미니 강의 핵심 내용은 스테로이드가 잘 들을 때는 괜찮다. 루푸스가 잘 관리되는데 스테로이드가 내성이 생겨서 스테로이드 작용이 안 듣게 되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양을 늘리고 또 스테로이드 복용을 해도 늘렸는데도 부작용까지 같이 출현하게 되면 그때는 루푸스가 종잡을 수 없이 증상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 문제였죠. 네. 그러니까 항말라리아제는 근데 스테로이드보다는 이제 약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물론 항말라리아제 역시 스테로이드처럼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약한 편이고요.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보다는 항말라리아제 드시는 분들은 부작용도 약하고 네. 의존도도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항말라리아제를 드시고 있다는 것은 몸 상태가 스테로이드 드시는 루푸스 여성분들보다 가볍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볍다고는 하지만 역시 부작용은 나타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나타나는 부작용,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혈관의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혈관이 막히면서 조직의 괴사,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이 괴사되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이 스테로이드였죠. 네. 그런데 이제 항말라리아제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운 쪽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안구 건조입니다. 그 다음에 눈 쪽으로 또 나타나는데 망막 쪽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좀 흔들린다고 하시는 루푸스 여성분들이 있어요. 항말라리아제 드신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호소하신 건 일단 안구 건조예요. 네.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망막의 이상, 안구 초점이 이렇게 흔들린다. 시야가 흔들린다. 그리고 간혹 각막이 혼탁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시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눈 쪽의 증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두 번째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피부의 발진이에요. 항말라리아 드시고 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루푸스로 확진을 받고 염증이 있어서 루푸스 확진 받고 항말라리아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피부 발진이 오히려 확 올라와서 이게 루푸스에 의한 발진인지 항말라리아제를 처방받고 복용하기 시작하니까 발진이 올라온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한 다음날 그 즉시 발진이 나왔기 때문에 루푸스에 의한 것보다는 오히려 항말라리아제에 의한 피부 발진 부작용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혹 탈모나 여성분들의 그 음모 쪽이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많지는 않은데 여성분들, 루푸스 여성분들은 굉장히 신경 쓰는 증상입니다. 간혹 음모 쪽에 하얀색 털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개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음모가 빠진 경우는 굉장히 말씀하시기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네.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간혹 위장장애나 미식거림, 설사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항말라리아제는 스테로이드보다는 부작용이 약한데 눈 쪽 증상, 피부 증상, 위장 증상, 이건 털 관련 증상, 음모나 머리카락의 탈모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모두 다 뭐 중요한 기관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의 기관은 상당히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시는 루푸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내 눈의 상태가 어떤지 눈 상태를 점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보다는 약하지만 네. 이제 눈이잖아요. 눈이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눈이 갑자기 초점이 흐려지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각막에 문제가 생기면요, 굉장히 불안하죠. 네. 왜냐하면 눈이니까.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눈 앞에 시야가 번개치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항말라리아제 드시는 루푸스 여성분들이 간혹 호소하는 눈의 증상입니다. 예. 좀 눈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과 검진을 1년에 한 번, 눈에 이상이 생기신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으로 좀 주기를 짧게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푸스와 스테로이드 지난 미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를 끊고도 루푸스가 안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항말라리아제를 드신 루푸스 여성분들 역시 항말라리아제 안 먹는 상태에서도 루푸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 증상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결국은 언제까지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부작용이 이렇게 눈에 나타나면 그때서야 황급하게 대책을 찾고 이제 방법을 찾는 건데, 그러다가 결국 스테로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A단계 약만 먹다가 B, C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항말라리아제만 너무 믿고 있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약에 의지하지 않고 루푸스가 안정적으로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루푸스가 안정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 루푸스 여성분들이 스테로이드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뭐 나는 항말라리아제만 먹으니까 조금 안심한다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없고요. 역시 예.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말라리아제만 드시면은 스테로이드 드시는 루푸스 여성분들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예. 가벼우니까 끊는 과정도 스테로이드보다 항말라리아제가 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는 과정과 비슷하게 미세하게 줄여야 되고요. 안전하게 줄여야 되고 혈액 검사하면서 염증 수치 정상인 거 확인하면서 이제 줄여야 되겠죠. 결국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루푸스 여성분들보다는 루푸스 완치 상태,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오늘 소개를 해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항말라리아제만 복용했던 루푸스 환자분의 한방 치료 사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이 루푸스 여성분의 나이는 어느 연령대이고 또 한방으로 루푸스를 치료하고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도 역시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치료 기록을 제가 잠깐만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여고생인데요. 17세. 네. 이제 여고생이고 루푸스로 진단을 받고 이제 온 것인데 항말라리아제 중에서 옥시크로린이라고 하는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옥시크로린을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복용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던 이유는 이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도 혈액 검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백혈구 수치가 낮다는 표시가 돼 있고요. 수치가. 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예. 조금. 제가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예. 여기 낮다는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적혈구, RBC, 그 다음에 HB라고 써 있는 헤모글로빈, 빈혈 관련 수치들이 또 낮다고 돼 있어요. 정상 범위보다 낮아요. 그 다음에 ESL이라고 돼 있는 수치가 상승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루푸스로 진단을 받고, 이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는데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빈혈 수치가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 있다 보니까 혈압 검사에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네. 이런 까닭에 일단은 한방 치료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고,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혈액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루푸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게 됐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치료 사례의 어머님처럼 역시 어머님이 딸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 항말라리아제를 언제까지 복용할 것인가,
결국 스테로이드와 면역체제를 복용하게 되겠구나라고 공부를 해서 알게 되셨죠, 어머님께서. 우리 딸은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상태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일단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님께서 한방치료를 병행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이 학생, 여학생, 18세 된 여학생, 루푸스가 발병한 지 얼마 된 시점에서 찾아왔을까요? 네. 지난주하고 이제 계속 비교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던 여대생의 경우는 진단받은 지 2개월 있다가 왔었죠. 예. 오늘 사례도 진단받고 2개월 있다가 바로 온 사례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안 된 시점, 루푸스가 발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확진받은 지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한방으로 루푸스 치료를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치료 사례와 마찬가지로 역시 기존에 양방 루푸스 치료를 하는 상태에서 한방 치료가 병행이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난주 그 루푸스 치료 사례 20대 여대생 네. 사례에서 2개월 만에 왔던 것처럼 똑같이 2개월 만에 오늘 사례도 확진받고 와서 한방 치료한 사례이고 네. 차이는 지난주는 여자 대학생이었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여고생이라는 네. 차이만 있고 상황은 아주 비슷합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와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네. 지난주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던 그 루푸스 여대생의 경우는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를 끊는데 상당한 시간이 그래도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례에 18살 된 여고생의 루푸스 한방 치료 역시 또 그 과정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여고생이다 보니까 이제 아주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시기이고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한 소유자의 여고생이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걱정이 보통 얼마나 크셨는지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치료 기간은 길어져도 좋으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우리 딸이 루푸스가 나을 수만 있게 해달라. 안전하게 치료해달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옥시크로린이라고 하는 이 항말라리제를 이제 끊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은 좀 빨리 끊을 수가 있어요.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네. 근데 이 여고생의 경우는 공부도 하고 있고 감수성이 섬세한 나이이고 어머님이 이렇게 특별히 부탁도 하셨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끊는 것처럼 4분의 1씩 아주 섬세하게 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푸스 치료를 해주는 면역 조절 한약을 1, 2, 3단계를 복용하면서 네. 이제 식이요법을 하는데 이 여학생이 이제 1년 정도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 일기를 이렇게 적어오는 것이죠. 식이요법을 했던 그 수첩들을 지금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오신 예,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매일매일 이제 하루 삼시세끼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X 표시가 이제 돼 있죠. 네네. 보면 예. 여기 보면은 뭐가 X 표시가 돼 있냐면요. 햄버거 사이다 감자튀김. 햄버거 사이다. 여고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중간에 이제 간식으로 먹는 건데 친구들이랑 나가서 햄버거 사이다 감자튀김, 닭갈비, 샌드위치, 치즈케이크 이런 거. 이제 여고생들이 아무래도 좋아하는 건데 떡볶이 이런 거, 오뎅, 순대. 1년 동안 이게 한 권이 3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5권이라서 약 1개월 정도, 1년 정도, 1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이 여고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여고생이어서 기록은 일단 잘하더라고요. 먹는 거는 절제력이 여고생이라서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성실한 여학생이라서 이렇게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기록을 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이제 한방 치료하면서 자가면역제나 이제 식이요법을 같이 해나간 건데 하루에 총 2알,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옥시크로린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식이요법을 햄버거, 피자, 콜라 이런 거 같이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혈액검사 중간에 해가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 저녁에만 4분의 1을 줄였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해서 아침 한 알, 저녁 4분의 3 그렇게 줄인 다음에 혈액검사를 하니까 염증 수치 좀 좋아졌고 백혈구 수치 조금 상승했길래 그 다음엔 또 아침에도 4분의 1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4분의 3, 저녁에 4분의 3. 또 혈액검사에서 좋아지니까 저녁에 또 4분의 1 줄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3분의 3, 저녁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0.25R씩 줄여나간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게 줄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혈액검사 계속하고 증상 계속 루푸스 증상 올라오지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1년간 이렇게 4분의 1씩 약 2, 3주에 한 번씩
아니면 4, 6주에 한 번씩 줄여가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검사 결과가 좋아진 걸 확인하면서 옥시크로린 항말라리아제를 줄였는데도 오히려 백혈구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되고 빈혈 수치가 정상이 되면서 네. 결국은 옥시크로린이라는 항말라리아제를 아침 저녁 다 끊은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루푸스 완치 상태, 임상적 관해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한 것입니다. 양약 옥시클로린 항말라리아제를 미세하게 줄여가면서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았고 검사 결과상으로도 백혈구 수치 정상 수치로 올라가고 떨어져 있던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가고 염증 수치는 상승해 있었는데 ESR 수치가 20 이하로 정상 범위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루푸스의 그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은 스테로이드를 끊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안전하게 끊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증상도 역시 스테로이드 드신 분들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끊는 과정에서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던 여대생의 그 통증, 네. 스테로이드 줄이자마자 갑자기 통증, 손목 아파지고 목 어깨 아파져서 다시 원래 먹던 약으로 복귀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안 먹어보고 6일에 한 번만 안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아주 변칙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힘들게 끊고 완치 상태 도달했는데 오늘 사례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2, 3주에 아니면 4, 6주에 한 번씩 네. 슬슬 4분의 1씩 끊어가면서 결국 1년 동안 무리 없이 끊고 지금은 이제 여대생이 되어서 공부를 오래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천천히 끊었는데요. 혹시 그때 먹지 못했던 햄버거라든지 떡볶이라든지 닭꼬치 지금은 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완치가 된 상태가 되면은 네. 너무 자주 안 먹도록 노력을 하고 네. 어쩌다 한번 먹는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매일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완치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본인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루푸스와 항말라리아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